중국의 1등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다. 1등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테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잘해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중국 내 드디어 산업별로 과점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변화가 많을 때는요, 수직 계열화의 기업이 더 장점이 많습니다. 현금이 있는 기업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요, 왜 안 됐을까요? 주식이 중국 성장은 잘하는 것 같고 막 1년에 8% 성장했고 좋은 기업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안 될까요? 경쟁이죠. 경쟁, 과잉 경쟁, 과잉 공급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잘해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익숙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도 옛날에 1980년, 90년대 경험했잖아요. 과당 경쟁이 있으면 1등 기업도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당 경쟁, 과잉 투자가 있었을까? 중국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률이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다들 장밋빛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일단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 건데 IPO 및 증자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조금 아이디어만 있으면 상장시키고 돈 끌어다가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 지방정부가요, 참 이게 웃긴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건데 지방정부가 마치 본인들을 벤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창업기업들한테 돈을 꽂아줍니다. 지분을 사고, 그러면 그 기업이 그 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더 빌리죠. 레버리지를 켜서. 그렇죠? 지분이, 에코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를 과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박자 때문에 중국에서 과잉 투자가 끊이질 않았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선 첫 번째, 중국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졌죠. 그렇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국은 10% 이상 명목 성장을 했으나 지금은 4%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IPO 증자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했다라는 것도 이미 스토리가 끝났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2024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자본시장을 키우는, 양적으로 키우는 데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주주환원, 주주친화주의가 포인트가 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 증자 혹은 IPO를 통해서 기업이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을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은 반대 방향인 거죠. 기업이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크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주주 환원이 많은 게 좋은 거래소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10년 전에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우리가 돈을 마치 밑 빠진 독에 우리가 물을 붓듯이 그렇게 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때는 이게 결국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2023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난해는 말도 안 되게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됐어요, 지난해. 이건 좀 예외적인 겁니다. 이 지난해의 케이스는 조금 뭐랄까 예외적인 거고 한 2023년 정도가 좀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간 우리가 2022년 전에 봤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모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지방정부가 과거에는요, 돈이 있으면은 기업에 에코티를 꽂아주고요, 그 기업이 성장하면 그게 지방 관료의 그 성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랑 다르죠. 한국의 시장은 지방의 어떤 기업이 성장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유권자한테 표를 받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방 관료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고 특히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내셔널 챔피언을 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중앙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왜냐?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예, 중국이 이제 부동산 버블버스터가 있었죠. 부동산 쪽에서. 그러면서 지방 정부가 이 부동산 관련된 수입을 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거의 결론이 뭘까요?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현금이 있는 기업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금이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1등 기업이죠. 기존에는 2등, 3등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증자하면 되거든. IPO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랑 관계를 잘하면은 에코티를 받아서 또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돈이 없어요. 오직 본인의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저성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성장이 되어야만 진짜 1등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중국 내에서 1등 기업이 시장을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면 정말 글로벌 월드 클래스 기업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 중국의 1등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누가 사주냐? 외국인들이 아직 안 사주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시점에 대해서는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너무 많죠. 근데 가게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의 현금성 자산이죠. 예금인데 예금만 하더라도 벌써 점점 늘어나서 160조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뭐 3경이죠. 3천조가 아니라 3경, 우리나라 GDP 10배 정도를, 10배 이상이죠. 이상을 은행에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채권이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채권 펀드, 중국 본토의 채권 펀드가 지난 10년 사이 5배가 늘었어요. 반면에 다른 뭐 여기 보시면은 그 멀티 에셋이 있는데 저거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많이 줄었죠. 채권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왜일까요? 안전자산 선호죠.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주식시장에 돈 안 넣고 예금 아니면 채권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이 언젠가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기업들이 아퍼폼하기 시작하면 1등 기업 중심 혹은 리딩 기업들 중심으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금의 흐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은 너무 많고요. 그 근간은 뭡니까?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무역 수지를 통해서 엄청난 흑자를 벌어들였어요. 그게 언젠가는 실현화될 거라고, 시장의 유동성으로 실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유동성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하고요. BYD 요즘 얘기 많이 하시죠. BYD가 뭐길래 BYD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모에서 괜찮은, 잘하는 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에요. 네, 우선 하나는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BYD가 뭘 잘하느냐. 배터리 만든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잘 만들어요. 배터리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BYD가 정말 잘하는 거는 남들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PHEV 기술이에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EV인데요. 뭐냐면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씁니다. 이걸로 지금 대박이 났어요. 너무 이 시스템이 좋아서 원가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전 세계 어떤 기업도 PHEV 모델을 제대로 경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약간 계륵 같은 거거든요. 엔진차 하다가 다들 그냥 배터리로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의 공백이 엄청나게 컸죠. 왜냐? 여러분, 배터리 차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에 충전 인프라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 아직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중진국 국가는 안 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BYD는 PHEV 기술을 바탕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전 세계. 테슬라는 못 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샤오펑이 못 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왜냐? 자기들은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 기회의 공간인데, 이 기회의 공간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니까. 놀랍죠. 저는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한 개,
주행하다가 차가 멎을까봐, 그렇죠? 그 걱정을 사람들이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안을 BYD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YD가 해외 진출도 잘할 거예요. 왜냐? PHEV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다 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미스터리입니다. 그다음에 고속 충전 기술 최근에 많이 앞서 있죠. 얘네는 이제 5분 충전에 400km 이상,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직 계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들어오죠. 뭐 소프트카 펑션 들어오죠. 바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차의 전압도 지금 이제 800V 이상으로 다 올려야 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을 때는요, 수직 계열화의 기업이 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 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수직 계열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수백 개의 하청 기업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전압 시스템 올리는 게 그 장난 아니거든요. 전압 시스템 올리려면 모든 벤더들한테 다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같은 회사에 있잖아요. 같은 부서에 있는 거죠. 그럼 너 지시하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제품이 곧 나오게 되는 거죠. 네. BYD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수직 계열화가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도 배터리 잘 못 만들고 있죠. 반도체도 설계는 하는데 직접 생산은 안 해요. 근데 BYD는 놀랍게도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참 특이한 기업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원가를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잠재력은 크게 두 가지죠. 물량 성장과 이제 마진 부분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자동차 역사상 한 기업이 한 단일 시장에서 400만 대 이상 팔은 적이 없어요. 400만 대가 거의 피크였고, 그렇잖아요. 도요타 1년에 1000만 대를 팔지만 다 많은 국가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다르면요, 제도가 다르죠. 마케팅하는 기법도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AS도 달라야, 뭐든지 달라야 돼요. 그 국가에 맞춰서. 근데 한 단일 국가에서 만약에 한 500만 대를 팔게 된다, 한 기업이, BYD가 아마 올해 500만 대 가까이 450만 대 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규모의 경제는 얼마나 클까? 그렇죠? 내가 부품사예요. 근데 단일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서 1년에 400만 대를 팔아준대요. 내 부품을. 그럼 내가 가격을 얼마나 깎아줘야 될까요? 거의 무제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규모의 경제를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갖게 되는 게 두 가지, 전략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가격을 엄청나게 인하를 해버립니다. 판매가를.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가 죽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그 마진을 올리는 거죠. 내가 원래 지금 5% 마진을 갖고 있는데 나의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나는 10% 회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죠? 판매가 낮췄죠. 판매가 낮춰가지고 지금 경쟁자를 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다, 속도가 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BYD는 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마진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성장성을 볼 때 전기 자동차 그러면 되게 성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 정도는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괜찮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CATL도 마찬가지고, 이건 배터리 1위라는 기업인데 지금은 경쟁자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캐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각 측면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타이거 ETF 브랜드를 통해서 중국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펀드 운영하는 운용력이기도 해서 우리 미래세 펀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손쉽게,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ETF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